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26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없고 또 마케팅을 할 만한 비용,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접 유통, 좋은 중간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고, 그런 전략을 또 사업계에 작성을 해야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럼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접 유통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직접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직접 유통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점, 문제점들을 조금 설명해서 왜 심사위원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 점수를 좀 낮게 평가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특히 스타트업인 경우에. 특히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반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의 관점에서 왜 직접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직접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전제가 돼야 직접 판매를 성공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사실은 온라인이나 특히 SNS 마케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를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서 내가 100원을 주고 산다. 근데 온라인 가도 100원이다. 그러면 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냥 오프라인 가서 사도 되죠. 그래서 일단 그 직접 판매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그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보다는 가격을 할인하는 폭이 큰 제품, 그런 가격 할인폭을 갖고 있는 회사들, 사실은 원가 경쟁이 좋아야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와비파커라고 하는 안경을 스타트업한 기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안경 하나 살려면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죠. 그래서 이 창업한 사람들이 그 안경을 그걸 쓰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안경다리가 부러지면 거기다가 이제 테이핑을 갈아서 쓰는 이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싸게 안경을 만들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원가 구조를 연구를 해서 이 회사가 온라인에 10만 원, 100불 전후에 판매를 하면서 미국 시장 3분의 1 가격이네요?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400불, 40만 원으로 생각하면 그 70%가 할인돼 30%에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그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대박 났네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물량이 나오니까 그 생산을 못 맞춰서 일단 판매를 중단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오픈했던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려면 그 경쟁사의 제품보다 최소한 가격 경쟁력이 뭐 반값 70% 이런 정도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직접 판매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 갖추기가 쉽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돼야, 매출이 생겨야 간접 비용이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음부터 직접 판매할 정도의 스타트업이라면 굉장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면 이걸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스타트업 자체가 제품이 원가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또 만나보면 이렇게 뭐 키워드 광고를 한다. 돈 들어요. 많이 해요. 돈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SNS 마케팅? 그거 돈 줘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 몇 명의 내가 원하는 목표의 고객들을 내 정보를 전달하려면 뭐 3만 원을 내라, 2만 원을 내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모이면 그게 이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활용할 때도 워낙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 대기업에 있을 때인 경우에는 우리 홍보 마케팅을 만들면 네. 주로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면 그쵸? 1착으로 다 유튜브에 올려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나가는 대기업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초기에 유튜브가 활성화하게 되기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집에서 뭐 3,400만 원 자기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가지고 그거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래서 유튜브에 뭐 막 그 홍보 광고가 그 네, 제품 광고가 막 회자가 돼 바이럴이 돼가지고 네. 제품에 동영상 도움이 됐는데 스타트업인 경우에도 네네. 유튜브로 홍보 마케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그 유튜브 광고도 그렇게 고객 브랜드가 이미지가 적은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네. 이제 획기적인 그 유튜브에 재밌는 광고 아니면 고객들한테 접근이 오고 고객들이 조회를 안 합니다. 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광고도 사실 직접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렵다는 거죠. 돈도 없고 브랜드 이미지도 없는데 유튜브 광고 올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볼까요? 그렇죠. 뭔가 획기적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런 이제 그것이 하는 게 뭐냐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심지어 보면 아까도 했지만 뭐 우리 오픈마켓에 뭐 11분가나 뭐 이런 데 넣으려면 다 뭐 수수료 20-30% 내야 하고 홈쇼핑에도 한 30% 내야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네, 통행세 받잖아요. 네. 뭐 30% 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게임 이런 거 게임을 만든 앱 개발자들이 다 거길 통해서 구글 네.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해외나 국내에 판매가 되는데 옛날에는 안 받던 통행세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직접 판매도 이제는 공짜가 아니라 그렇죠. 비용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에는 코스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런 게 그러니까 B2C 개인 고객을 우리 제품을 홍보하려는 비용도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그 개인들에 대한 홍보 비용을 많이 늘리려면 다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직접 판매할 경우에 B2C로 목표 고객을 잡지 말고 네. B2B 법인은 리스트업이 있잖아요. 내가 판매한 그래서 만약 직접 판매한다 하더라도 B2B를 마케팅하겠다는 그런 마케팅 플랜 채널 전략을 짜야 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 B2C 제품을 창업해서 마케팅하겠다. 이거는 심사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어렵게 보는 거죠. 쉽지 않다. 왜? 돈이 개인 고객들하고 접근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네. 거꾸로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살려는 어떤 방향, 그걸 보통 이제 체험에 대한 욕구가 크다 그러는데 그건 뭐 네. 밀레니엄 세대도 그렇고 지금 Z세대도 마찬가지, 또 알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층들이 네. 체험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특히 이제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네. 네. 보기에는 자기한테 맞는 것 같지만 입어보면 아니거든. 아니 저도 온라인에서 옷 사면은 대부분 많이 사죠. 자주 실패해요. 그래서 뭐 우리 네. 딸 같은 경우는 샀다가 막 반품하고 네, 저도. 그래서 왜 반품할 거 왜 사냐 그랬더니 좀 맞을 줄 알고 사고 또 색깔도 또 그리고 이제 색깔도 맞아요. 그 사진하고 실제하고 네. 다르고 또 더 중요한 건 입어보면 틀리죠. 뭐 밑에가 짧든지 아니면 색깔이 안 맞든지 얼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 책 같은 특히 뭐 아마존 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온라인으로만 책을 팔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만들고 그 오프라인 매장이 책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하나의 뭐 놀이 공간, 모집하는 공간, 네. 뭐 그런 것들 활용되면서 이제 그 책방도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로 서점들이 약간 네.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네. 그렇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자유롭게 책을 좀 꺼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네네. 좀 그런 형태로 좀 지금 다 바뀌죠. 바뀐 것 같아요. 뭐 강남이나 또는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서점 같은 데 보면 유명한 네.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또 한쪽 국가는 카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차를 먹으면서 책을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가끔 뭐 저자와의 대화 이런 어떤 이벤트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네. 이런 욕구들이 좀 굉장한 그거를 이제 마케팅에 뭉뚱그려서 체험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다. 그런 오프라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판매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네.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직접 판매를 성공하려면 정리를 하자면 가격 할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네. 마케팅 비용이 적게 많이 든다 생각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든지 체험하고 싶은 욕구, 입어보고 자기의 옷에 맞는 이런 피팅에 대한 네네. 이런 것 욕구들이 생기는 것이 현재 마케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스타트업들이 무리하게 직접 판매, 특히 이제 B2C 대상으로 하는 네.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그 스타트업에만 국한이 된 거고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매출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네. 마케팅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네. 또는 성장 단계를 지나서 어떤 안정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네.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점검한 후에 결정하셔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